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원근 각처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5일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기쁘고 성대한 칠순 잔치를 해야 마땅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국가적인 행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 밴쿠버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나 단체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에 대한 기념이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밴쿠버의 한인들은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인들이 모여 사는 밴쿠버의 한인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망각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에 대한 기념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대부분의 밴쿠버의 한인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친북 좌파, 주사파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지극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사적인 반대한민국 친북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의 역사를 갈갈이 찢고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판 탈레반, 한국판 IS, 역사 지우기 테러범들입니다. 이들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세습 왕조의 역사적인 기범조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건국됐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철실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자유독립 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47년 11월 4일 제2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미국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남한은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95.5%였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유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년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재헌국회 개헌식이 열렸습니다. 의장은 이승만 박사였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 20일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정부 수립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정부가 탄생함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외우기도 쉽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압도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않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귀한 정부이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잉태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경축사에서 문재인 씨는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비판을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말은 했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국가의 3대 요소인 국토,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정부의 탄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933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독립국가의 4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정부라고 그렇게 하나를 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1945년 8월 15일 이 모든 것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것은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와 친북 좌파는 바로 그때 이승만 박사가 좌우 합작을 해서 분단을 막았어야 한다, 하지 않았으니까 분단의 원흉 당신 이승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 결국 공산화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호열자, 공산주의는 호열자이다,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호열자와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역시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을 지켜보고 교훈을 받은 후에 좌우 합작을 포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친북 좌파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을 분단의 원흉이라 이렇게 지목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었을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열매, 단 열매는 다 받아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가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북한 공산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옛날 해방군가 있을 때 좌우합작을, 현대판 좌우합작을 벌여서 남북연방제 실현을 꼭 하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연방제 들어가면 절반은 완전히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북한 한 팀이고 남남 갈등하기 때문에 첫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가 속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똑똑하고 안 똑똑해서 속는 게 아닙니다. 이념에 잘못된 안경을 쓰면 그렇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음흉하고 강력하고 조직적인 시도가 바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얘기하죠.
한창인 이때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서 끝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영우 고모님이 안 보이셔서 어떻게 되셨나, 아프신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이 대회 때문에 아주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한 지인에게 오늘 초대하신 글이 제게도 와서 제가 읽고 감동이 되고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정영우 고모님의 말씀입니다. 문정부, 요새 이제 한국에 가셔서 대령으로 퇴역하셨지 않습니까? 손후배, 부하, 혹은 상관,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한국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문정부 좌경 정도가 아니구만. 우리 애국 동지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김정은이 수하에서 노예 생활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곳에서는 고삐를 늦출세라 태극기 집회를 매주마다 하는 목적이 집권층이 듣든 말든 우리 태극기 사랑 애국 세력의 단결된 모습을 통해 잠자는 국민을 깨워 나라 사랑을 보여주어 힘을 합쳐 저자들에게 자기들의 하는 짓이 잘못임을 깨우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저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 우리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을 쳐내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 태극기 집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이번 8.15 때 37.8도나 되는 그 무더위에 아스팔트 위는 무려 45도임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대여섯 시간 동안 연사들의 열변과 대한민국 만세를 비롯해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겠나 생각해보게 최후 승리의 그 시각까지 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을 동지 내외는 명심하고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앞장설 것을 심심당부합니다. 횃불의 불꽃을 세계 만방에 높이 올릴 때 우리의 정성을 하늘에서 땅에서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전진합시다. 이렇게 하고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대회를 가능케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후한 재정적인 후원자 여러분, 머리 숙여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구호로 이제 대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와서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문재인 진북 좌파 정권 물러가라! 이걸 함께 제 말에 따라해 주십시오. 모이자! 좀 태극기도 흔들시면서 주먹도 좀 불끈 쥐시고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